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피해자, 성폭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부분인데요. 특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법이 뭐냐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서 특강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8조의 2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주빈이나 이런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이럴 때 경찰 옆에 막 팔짱을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 있을 때 나와서 안녕, 진급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신상이 공개가 되죠. 그 내용이에요. 자, 성범죄 같은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성범죄 알림이 같은 데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특정 강력범죄여야 됩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종류는 이제 크게 쉽게 설명을 드려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특정 강력범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살인죄, 미수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상해, 치상, 살인, 치사.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여기에 강간에는 중간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조직폭력단체 구성활동,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죄명을 듣기만 해도 강력범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모두 다 피의자를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럼 또 추가적인 요건이 뭐냐? 어떤 경우에 공개를 하느냐를 살펴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자, 이런 내용들을 충족을 한 경우에 재판이 진행이 돼서 형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그 피의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는 굉장히 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 이 개인의 피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 친구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왜일까? 잘못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준강간 치사죄로 이 죄가 송치가 됐는데, 준강간 치사죄란 특강법에서 얘기하는 특정강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특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정 강력 범죄에는 준강간 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건 전혀 잘못된 내용이고, 이것에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숨은 내용이 있다. 어떤 것이냐면, 특강법에서 얘기하는 특정 강력 범죄에는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의 사적인 어떤 침해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월등히 높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나이가 매우 어립니다. 이제 갓 20살이기 때문에 30대, 늦어도 30대에는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공개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앞으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발붙이고 살아가기에 굉장히 큰 침해가 예견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피의자를 특정을 했을 때 피해자가 특정될 확률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서 가족, 친족 간의 범죄인 경우에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아니면은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집이 이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는데, 아니면 아들을 죽였다는데, 그러면은 그 집 아들이 누군데?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군데? 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던데?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던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노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일반 시민으로서 화가 나고 이런 어떤 자식인지 얼굴이랑 낯짝 좀 보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꼭 무조건 일반인에게 공개를 한다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해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걔가 나와서 살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수사 상황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서는 특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의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론 기사 중에도 굉장히 잘못 나와 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언론 기사가 잘못 나오면 그거를 복붙하다 보니까 잘못된 기사가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튼 이게 일반 시민의 감정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적인 행동을 하는 게 꼭 정의만은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